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지난주에 선거가 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상대로 당선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동산 그런 투자는 주로 이제 정부의 정책과 함께 가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규제 일변도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투자가 유행을 했었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공급을 촉진하는 방안들이 나오고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도 공급을 촉진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방법들을 잘 참고해서 우리가 투자에 응용하거나 혹은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것은 이제 모아주택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제 오늘 나온 기사에 대해서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모아주택 15층 허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26년까지 3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대상 지역은 현재 이제 강북구의 번동 그리고 중랑구의 면목동이 첫 사업지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 2종 일반 거주 지역을 하반기에는 이제 층고 제한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먼저 이게 약간 무슨 말이지라고 헷갈릴 수 있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있는 토지들은 다들 이제 주거지역의 용도라는 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1종, 2종, 3종 이렇게 가면서 숫자가 커질수록 용적률이라는 게 올라가게 됩니다.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지을 수 있는 건물이 많아진다는 거는 분양할 수 있는 주택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팔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진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1종보단 2종이 좀 더 용적률이 높고 2종보단 3종이 더 높고요. 3종보단 준주거 지역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상복합 같은 곳들은 준주거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용적률이 훨씬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대다수의 아파트들이 2종 주거 지역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2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2종 7층 규제를 받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2종이지만 이 지역은 7층 이상으로 못 올려라는 규제가 있는데 주로 이제 시 당국에서는 이 규제를 일반 2종으로 풀어주는 것, 즉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언제 써먹었느냐, 뭐 소위 말해서 기부 채납, 즉 임대주택을 좀 더 짓거나 공공에 기여하는 공원을 만들거나 뭐 놀이터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하면은 이제 15층까지 늘려주는 방식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모아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공 기여도 없이 15층까지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지가 나올 것인지 좀 볼 텐데요. 이게 이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제가 가져온 자료입니다. 먼저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의 시범사업 조감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는데 기존에 있던 방식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건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는 재개발하는 건 좋습니다. 재개발하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에 살게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에 낙후되었던 시설로 인해서 주차장이 미비하고 뭐 상하수도가 잘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을 고치고 길들을 좀 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하 주차장을 늘려서 차들이 원활하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사태에 화재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소방차들이 원만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차를 불법 주차하는 경우들을 줄이고 그걸 위해서는 지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모아주택 사업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이 지하 주차장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 적정대지를 모아주택 대상지가 되려면 1,50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주차장 규모가 될 수 있는 곳이 사업지로 나와야 된다. 즉, 이 사업을 하고 나면 1,500제곱미터 이상은 있어야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이런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도시의 어떤 그런 성숙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모아주택 사업에는 모아타운 사업과 모아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개발하는 이제 지하주차장과 녹지 조성이 가능한 중층 아파트를 만드는 게 모아주택 사업이고요. 1,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지 지원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지하 주차장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 크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계획 부분은 지하 주차장과 지상의 녹지들 그리고 가로변 주변의 커뮤니티 시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스트릿 형태의 상가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 모아타운이라는 건 뭐냐면요, 저층 주거진의 집단 추진 지역으로 기존 가로채기 유지하고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 확보 뭐 이런 건데,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겁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그 거대한 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면서 삶의 질이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노후 지역들, 뭐, 그리고 저층 주거 지역, 소위 말해서 빌라촌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런 통합된 관리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필요한 정비 시설이나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공동 이용 시설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모아타운으로 접근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지역들을 조금 더 인프라를 개선해서,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되면 공공시설과 기반 시설을 이제 시와 당국의, 그러니까 정부의 돈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2종 7층 규제를 풀어가지고 15층까지 풀어줄 수 있다. 그리고 주차장을 통합 설치 지원하고 이런 공공 건축가가 설계하는 것. 그러니까 이촌동의 첼리투스라는 아파트 가면 정말 멋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만든 모아주택 사업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기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면요, 이 가로가 영어로 이제 스트레이트입니다. 길. 그래서 기존의 가로들은 유지하면서 이 자그마한 사업지에서 조금 낙후된 주거 지역을 아파트로 탈바꿈시키는 그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가로주택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또는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도 있었죠. 정말 말 그대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재개발한다. 그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있었고, 일부 지역은 이제 주변 지역이 좀 깨끗한 지역들, 그러나 주택만 낡았기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아주택은 시장 입장에서는 얘를 모아서 가져오면 이렇게 원테두리로 다 해가지고 한 번에 정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지금 이 가로 같은 경우들은 다 시의 땅입니다. 서울시의 땅이거나 뭐 국유지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 밑에 뭐 지하 주차장을 개발하거나 이게 어려운 게 있죠. 왜냐면은 시 땅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모아주택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시에서 허락을 해줘서 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시에서는 각각 개별로 이 마을별로 개발을 하되 이 지하는 통합해가지고 다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아주택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제 완화 사항을 걸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노후도입니다.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주택의 67% 이상이어야 기존에 가능했던 걸 57%로 10%포인트를 낮춰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아주 낡은 집들이 주로 있고 갑자기 신축 빌라들이 쫙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비중이 30%를 넘어가게 돼서 35%가 쳐졌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지역은 그 새로 들어온 신축 빌라 35% 때문에 전체 100%가 이 정비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노후 불량 주택이 67% 이상이어야 되는데 신축 빌라가 35% 이상 들어오게 되면 이미 33%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 규제에 걸리게 되었죠.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를 57%까지 낮춰주면은, 즉 이 전체 100동 중에 100개의 빌라 중에서 35개가 신축 빌라여도 가능한 거죠. 몇 개까지 가능한지 보면은 100개의 빌라촌 중에서 43개가 신축 빌라여도 가능하다. 44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노후도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프로테크에 들어가서 보시면 그 해당 지역의 노후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그 노후도로 나타나는 곳에 신축이 좀 표기된 게 있으면 여긴 재개발이 전혀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모아주택 사업이라든가 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든가 해서 노후도가 다소 좀 높아도 그래도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완화해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는 이제 용도 지역들이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그래도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2, 3종으로 올려주는 그런 규제 완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집들을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이 완화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지게 되고 사업성이 좋아지면 기존의 토지 주인들은 주택 주인들은 적은 돈을 내고도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유인성이 올라가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아파트 공급 효과가 촉진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2종 7층 규정을 이제 10층으로 좀 풀어주는 거였는데 아니야 그냥 15층까지 풀어줄게라고 하는 게 이제 규제 완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 역시나 이제 뭐 남의 집값 올려주기 위한 정책을 정치인들이 펴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결국에 목적은 이렇게 모아주택을 15층으로 허용해주고 기존에 8년에서 10년 걸리던 주택 공급 시간을 2에서 4년 정도로 단축시켜서 뭐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조합 추진이 승인이나 관리 처분인가 이런 복잡한 규제를 다소 덜어줘서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결과적으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나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 일변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당근과 소위 말해서 햇빛과 바람 중에 햇빛을 채택해가지고 조금 더 사업성을 좋게 해주고 사람들이 낡은 주택을 헐고 재개발을 하고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윤석열 정부 앞으로 5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시대 정신은 정비 사업 활성화입니다.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지난 5년간 어떤 투자가 유행을 했었냐면 비규제 지역으로 집중 투자를 다녔습니다. 가령 공시가 1억 이하의 아파트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거나 조정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다는 방식이나 혹은 법인을 설립해서 개인 명의가 아니고 법인 명의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좀 양도세에 중과되는 부분을 피해 나간다든가 이런 방식의 투자가 유행이었고 그게 굉장히 똘똘한 방법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의 투자 방법이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시장을 대하려고 하는 방식과 계획과 그런 전략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투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신도시를 만든다든가 대규모로 어떤 외곽에다 공급하는 방식을 넘어서 기존에 이미 개발되었던 지역들이 좀 낙후된 곳들을 재개발과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하는 방법으로 소위 말하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맞춰서 우리도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신규 공급 물량이 신도시에서 쏟아지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전세와 월세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월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분명히 3기 신도시에서 일정 부분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전월세 이주 물량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을 염두에 둘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업자들에게 좀 더 당근과 베네핏을 제공함으로써 임대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세제 혜택들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부가 교체되고 약 한 달 정도도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요. 너무 성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어디 가서 매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정부가 분명히 민간 임대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사업자 제도라든가 이런 걸 부활시키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나올 때까지 소형 아파트 혹은 소형 빌라,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관점에서 나는 이 규제가 풀리면 어떤 물건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게 좋아 보일 것인가라는 거를 미리 염두에 두면서 학습을 하는 게 지금은 좀 더 중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비 사업 활성화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시대 정신이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기도 하고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뭐 신통기획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